아니면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 웨이트를 해서 아는데 그치 힘들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8명씩 안녕하세요. 네, 스파 여러분, 유튜브 리뷰 컨텐츠를 진행한 지 벌써 3주차가 되었는데요. 벌써요? 네, 이번 주는 스파의 기바야 담당하는 베이직 디비전의 지난 시즌 리뷰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베이직 칼럼 담당자분이 사정이 생겨 불참하게 되어 오늘도 수프림과 어드밴스 담당자였던 두 분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스파 7기 대회 운영팀에서 슈프림 디비전 칼럼을 담당했던 신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작년 스파 7기 운영팀에서 활동하면서 칼럼을 담당하고 현재 대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전문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두 분 담당이 아니었던 디비전인데 괜찮으실까요? 저희도 베이직 경기를 많이 못 봐가지고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요소들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모든 경기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요.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위표를 보면서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단한 순위표와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시즌 베이직 디비전은 처음에는 총 8개 팀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도중에 서경대 스나이퍼가 리그 포기를 선언하면서 공식적인 기록은 7개 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순위표 상단에서부터 과기대 FC 가이아, 연세대 킥스, 동국대 FC 토토, 중앙대 FC 바스타드, 광운대 쿠페, 시립대 아마축구부, 상명대 IMU 11이 참여했으며 무패 우승을 기록한 FC 가이아와 1패를 기록한 연세대 킥스가 어드밴스드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상명대 IMU 11은 첫 출전한 스파리그에서 다시 강등당하게 되었네요. 네, 무패 우승을 기록한 가이아가 눈에 띄는 순위표네요. 이렇게 보면은 1, 2, 3부 모두 우승자들은 전부 무패 우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가이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과기대 가이아는 지난 시즌 베이직에서 막강한 팀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3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4연승을 달리면서 최고의 흐름을 보여주었죠. 네, 가이아가 무패 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시즌 스파리그 3개 디비전 모두 다 우승팀은 무패라는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느 디비전이나 스파에서 우승을 하려면 패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나간 가이아의 지난 시즌 운동력은 공격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이아는 6경기에서 17골을 기록했는데 베이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당 2.8골의 득점력은 2017년 아주르의 경기당 득점 3골에 이어서 역대 2위의 성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대급 공격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역대급 공격력에는 어떤 선수가 중심이었을까요? 네, 그 중심에는 이제 최승혁 선수, 그다음 강명지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승혁 선수는 총 17골 중에서 7골을 혼자 득점을 하면서 득점왕을 기록을 했고 강명지 선수 역시도 4골 5도움으로 정말 미친 스탯을 보여주면서 가이아의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공격진뿐만 아니라 돋보였던 선수도 또 있는데요. 또 0점대 방어율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우리 현 부회장 최지훈 선수. 비록 4경기밖에 출전을 안 했지만 출전 경기를 전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우승에 일조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가이아는 3연승을 달리면서 최고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다시 봐도 정말 막강한 공격력이에요. 네, 실제로 가이아는 그 경기장 내에서 보여지는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베이직의 터줏대감이죠. 쿠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페는 베이직을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쿠페는 지난 시즌까지 베이직에서 3년차를 맞이했는데요. 5위, 6위, 5위를 기록하면서 생존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1라운드 승리와 2라운드 가이아와의 무승부를 보여주면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만 그 아쉽게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중하위권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3무를 기록한 쿠페는 50%의 무승부 비율로 지난 시즌 리그에 참가한 23개 팀 중 가장 높은데요. 네, 무승부가 많다는 점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부를 마무리하는 능력이 장착이 된다면 쿠페가 좀 더 상위 리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쿠페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승격한 FC 가이아와 연세대 킥스가 전부 최대팀이에요. 네, 그 상위 디비전으로 올라갈수록 최대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대팀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데는 피지컬이나 체력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최대팀들은 같은 과인 경우가 많고 또 그만큼 호흡을 맞출 기회가 많기 때문에 또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다합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상위 디비전으로 가는 만큼 좀 더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 시즌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8팀 중 7팀이 최대팀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성축구반이나 WTF 같은 비체대 팀들이 슈프림에 올라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연세대 킥스 같은 경우에는 체대팀인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3개 팀 중에 가장 하이리그에 있는 팀인데요. 나머지 두 팀에 비해서 결코 실력적으로 밀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슈프림의 연세대학교 세 팀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 바스타드와 동국대 FC토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팀 다 수파 2년차를 보낸 지난 시즌이었어요. 네, 일단 결론만 보면 두 팀의 성적은 FC토토는 3위, 바스타드는 4위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수파라는 리그가 오래 있던 팀일수록 성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두 팀은 나쁘지 않았다는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FC토토는 3위라는 성적이 나온 게 신기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득점력도 6득점으로 강등권 팀 수준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경기력을 잡아주면서 전부 한 골차 승리를 기록하고 실용적인 리그 운영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 바스타드는 무난한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력에 비해서 수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조금 더 경험을 키운다면 3년 차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스타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드밴스드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두 팀인 만큼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역시 수파에는 그래도 경험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즌 새로 수파에 참가한 신규 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즌 상명대 IEMU 11과 시립대 아마축구부가 새롭게 수파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마축구부는 계속 함께하게 되었지만 IEMU 11은 한 시즌 만에 강등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까 희영씨가 말씀하셨듯이 수파에서 경험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리그의 분위기라든지 경기장에 대한 익숙함,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이 이제 같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IEMU 11과 시립대 아마축구부가 끝까지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 만큼 스나이퍼처럼 자녀 경기 포기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EMU 11 같은 경우도 1점 차이로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또 마지막 경기를 잡았으면 충분히 잔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로 다가오네요. 나중에 또 스파에서 볼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또 시립대 아마축구는 제가 경기를 잘 못 봐서 그런데 혹시 회장님이 같은 학교로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시립대 아마축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저희 팀과 운동한 적이 있는데 모든 팀이 물론 그렇겠지만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지금 시립대 아마축구부가 6등에 위치한 것도 지금 수파 리그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저는 회장으로서 편향되게 응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언제나 좋은 성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상 깊었던 팀과 선수를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은 좀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팀을 빼놓고는 베이직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기대 FC 가이아 팀인데요. 우선 가이아의 경우에는 스파에서 막강한 실력도 갖추었고 또 저희 운영진들도 이제 팀이 운영되는 걸 보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팀의 전체적인 운영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팀원들의 단합도 잘 이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또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가이아컵이라는 대회도 개최할 정도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수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좀 진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FC 가이아의 최승혁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VP를 받았었죠. 네, 최승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MOM을 총 4번이나 수상하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면서 팀을 이끌었는데요. 저희 운영진 내부에서도 MOM을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또 실력뿐만 아니라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로 팀을 이끌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제 이끌었는데요. 그렇기에 뭐 좀 더 인상 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승혁 선수와 이제 가이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이징 리뷰는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담당자분들이 본인이 맡았던 디비전이 아니라 리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실컷 떠들고 나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축구를 좋아하는 일반인이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틀린 부분이나 서툴렀던 부분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이 이제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저희가 이렇게 말 몇 마디, 글 몇 글자로 전부 담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희 역시 축구를 좋아하고 스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했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 기자를 지망하고 있는데 이제 스파 리그의 칼럼을 담당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경기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아마추어 축구 리그도 좀 더 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좀 더 저한테 즐거운 축구의 새로운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었던 스파, 그리고 이제 올해 9월에 개막하는 스파리그 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에 같이 하시죠 그럼. 저는 생각 좀 해보고. 우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칼럼을 쓰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부족한 글 저희가 쓴 걸 읽어주시고 또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수파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했고 이런 리뷰 컨텐츠까지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컨텐츠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수파의 규모가 커져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특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회장으로서 첫 번째로 유튜브를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장에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 2020년 운영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코로나로 인해 준비했던 것들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준비해서 9월 2학기 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소파 리뷰를 담당한 신이요. 담분도 박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